지금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때 일본인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아 전량 한국으로 수출하던 식품이 이제는 일본인들의 식탁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며 역으로 밀반입까지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강력한 천연 항암제 성분이 밝혀지자 당장 한국으로 가져오라며 난리가 난 겁니다. 몰래 밀반입을 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해외여행 커뮤니티의 글을 긴급 번역하여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쿄 하늘 아래서 글을 써내려가는 메이코예요. 제 모델로서의 화려한 삶이 무너져 내리던 5년 전, 저는 마치 겨울밤 차가운 도쿄 거리를 헤매는 길 잃은 고양이 같았어요. 30을 넘은 나이 패션계에서는 이제 시들어가는 꽃이라고들 했죠. 하지만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운명처럼 찾아온 특별한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 만남이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런웨이를 걷지 않아요. 대신 깨끗하게 정돈된 오픈 키친을 무대 삼아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음식으로 소통하고 있죠. 먼저 모델이었던 제가 어떻게 요리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체격이 아주 좋았어요. 비슷한 또래의 남자애들보다 키도 컸고 덩치가 컸거든요. 기골이 장대하다는 말처럼 뼈대가 굵은 남자 같은 체형이었죠. 일본인들은 보통 골격 자체가 작고 키도 작은 편인데 그래서 부모님은 제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거라면서 아쉬워하셨어요. 저는 키도 작고 왜소한 일본 남자들과 비교하면 체격이 더 커 보였거든요. 게다가 활동적인 성격으로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했던 저는 운동은 뭐든지 좋아했고 또 잘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육상부에 들어오란 제의도 받았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육상부에 들어가서 멀리뛰기 선수로 활동했는데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운명처럼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죠. 유토라는 남학생이었는데 저와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저희 학교 여학생이라면 그를 모르는 애가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였어요. 왜냐하면 유토는 순정 만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같은 외모를 가진 대단한 미남이었거든요. 게다가 공부도 잘하는 우등생이었고 들리는 소문에는 유토의 부모님이 대단한 갑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여학생들이 유토를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감히 먼저 다가가지는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었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씩 복도에서 유토를 마주치면 그는 여리여리한 봄 햇살처럼 밝고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인사를 했고 그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콩닥거렸죠.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지만 바보 같은 저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날들이 반복됐어요. 그러다 이대로 졸업하면 유토를 영영 못 보게 될 거란 생각이 들자 고민 끝에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게 쑥스럽기는 했지만 첫사랑을 제 마음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첫사랑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죠. 졸업을 한 달 앞두고 열린 학교 축제 때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어울리는 친교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용기를 내어 유토에게 다가갔습니다. 유토, 잠깐 우리 둘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를 학생들이 없는 건물 뒤로 데리고 갔어요. 메이코, 할 말이 뭐야? 유토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쳐다봤고 저는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말이야. 너 정말 좋아해. 우리 사귀자. 이렇게 멋없이 제 할 말만을 쏟아내고 저는 창피함에 눈을 감아버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천천히 눈을 뜨자 유토는 잔뜩 굳어진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리고 일그러진 표정으로 난처한 듯 말을 이어갔어요. 메이코, 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넌 덩치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거든.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찔한 느낌을 받으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유토는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비쩍 마르고
허약한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했던 겁니다. 냉정하게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죠. 그날 엄청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저는 졸업식에도 가지 않고 보름이 넘도록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껴 울기만 하는 저를 보면서 엄마는 무척 걱정을 하셨죠. 첫사랑은 원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메이코. 그만 잊어버리자. 엄마는 폐인이 되어가는 저를 보며 타일렀지만 시련은 제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득 거울을 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거울 안에는 피둥피둥 살이 찐 혐오스러운 여자가 멀뚱하게 서서 저를 보고 있었던 거죠. 어머 세상에. 내가 이 정도로 살이 찌고 흉한 몰골이란 말이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움직이지도 않고 먹고 자고를 반복하다 보니 살이 엄청 불어났던 거예요. 저는 거울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첫사랑에게 보기 좋게 차이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넋놓고 있다가 마음을 다잡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이전까지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요 현상이었어요. 한 달 정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운동을 하니까 눈에 띄게 살이 체중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다이어트를 끝내고 몰려오는 식욕을 참지 못하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집어먹다 보니 살이 금방 불어나 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두어 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다가 바나나 원푸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는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것만 먹어도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배가 고프지도 않았거든요. 걱정했던 요요 현상도 없었고 매일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줄어드는 몸무게를 보는 낙으로 살게 되었죠. 게다가 살이 빠지니까 숨겨져 있던 저의 매력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울 속에는 훤칠한 키에 날씬한 개미허리, 살에 가려져 있던 갸름한 계란형 얼굴까지 가진 누가 봐도 매력적인 여성이 서 있었거든요. 내가 이 정도로 예뻤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벅찬 희열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살을 20kg 넘게 빼고 전혀 다른 몸매를 가지게 되자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체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빼짝 마른 몸매를 유지해주는 운동을 전담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면서 매일 했죠. 다이어트에 완벽하게 성공하고 대학에 들어가자 저는 모든 남학생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이상형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찾아온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그날도 수업을 마친 후에 카페에서 단짝 친구들과 커피와 케이크를 먹고 마시면서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창가에 앉아있던 낯선 외국인 남자 하나가 저를 유난히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야, 저 남자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왜 저러는 거야? 내가 보니까 우리가 아니라 널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친구들은 낯선 남자가 제게 시선을 고정하고 뚫어지게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피하지도 않고 천연덕스럽게 웃었어요. 남자들의 애정어린 시선을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니었지만 왠지 기분이 나빠서 친구들에게 그만 나가자고 했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남자가 급히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명함을 내밀면서 어색한 일본어로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전 프랑스 출신으로 모델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시아 출신 신인 모델을 찾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앉아도 될까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멀뚱하게 있었는데 그는 자리에 앉더니 가방에서 에이전시를 소개하는 책자를 탁자에 펼쳤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이미지와 딱 맞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모델로 활동해 볼 생각 없어요? 그는 거두절미 용건부터 들이대면서 제가 마음에 드니 스카웃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1시간 넘게 대화하면서 그의 스카웃 제안을 승낙하게 되었죠. 아니, 프랑스로 가서 패션 모델을 할 거라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엄마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생판 낯선 프랑스로 가서 모델이 되겠다는 저를 말렸지만 이미 저는 마음을 굳힌 뒤였어요. 한 달 뒤에 대학을 자퇴한 저는 프랑스로 가서 모델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델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2달 넘게 하루 종일 워킹과 표정과 자세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저를 괴롭힌 건 교육과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계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무시하고 따돌리는 유럽 출신 모델들 때문에 생긴 정신적인 스트레스였어요. 그 중에서도 프랑스 출신 소피와 이탈리아 출신 엘레나는 지독하게 저를 차별하고 따돌렸거든요. 우리 회사 같은 국제적인 에이전시에서 왜 아시아 애들을 데려다 쓰는지 이해가 안 돼. 키도 작고 못생겨서 어떤 옷을 입혀도 어울리지도 않는데 말이야. 소피와 엘레나는 제가 들으라는 듯이 인종차별적인 말을 했지만 저는 그저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들은 제가 일하는 에이전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톱클래스 모델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들은 제가 패션쇼 무대에 서는 날이면 제 의상을 숨겨놔서 저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고 다른 모델들에게 저와는 말도 섞지 말라고 지시를 내려서 왕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녀들을 넘어서는 뛰어난 모델로 인정받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 후에도 쉬지 않고 워킹 연습을 거듭했고 제 재능을 알아본 에이전트는 저를 유명 디자이너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그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게 되는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들은 소피와 엘레나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지만 한국인 모델 지수는 제 손을 잡으며 축하해 줬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훈련하는 널 보면서 언젠가는 이런 기회를 잡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축하해. 꼭 슈퍼모델이 되기를 바래. 저는 지수의 축하 인사에 건성으로 대답하고 외면해버렸어요. 에이전시에는 아시아계 모델이 저를 포함해서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에서 온 린도 있었는데 린과 저는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건 린이 다른 유럽 애들 편에 붙어서 저를 따돌리는데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같은 동양인에게 무시당하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린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어떻게든 프랑스에서 주류에 속하는 소피와 엘레나에게 잘 보여서 편하게 활동하고 싶었기 때문이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수는 린과는 전혀 달랐어요. 항상 자기보다는 다른 모델들을 신경 쓰고 배려해주는 친절한 성격의 소유자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한국인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비굴한 민족이니까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한국인은 미개해서 우리가 통치하면서 발전시켜줘도 고마움을 모르는 민족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인에 대한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지수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패션쇼에 출연할 아시아 모델을 선발했는데 경력이나 외모 면에서 당연히 제가 선발될 거라고 자신했어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최종적으로 지수가 선발된 거예요. 비슷한 동양에서 온 모델이다 보니 캐릭터가 겹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때부터 저는 지수를 싸늘하게 대하게 되었죠. 친분을 쌓아봤자 서로 좋을 게 없고 제 몫을 가져가는 경쟁자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수에게 마음의 벽을 쌓았듯 소피와 다른 모델들은 저를 더 노골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동양인이라며 마늘 냄새가 난다거나 유럽 모델들에 비해서 키가 작다면서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지수는 저를 도와줬습니다. 쇼를 위해 벗어둔 제 사복을 소피가 숨겨놓으면 지수가 귀신같이 찾아서 제게 가져다 줬고 에이전트의 눈을 피해 그녀들이 제게 욕을 하면서 위협할 때도 지수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하긴 하지만 지수라는 애가 일본인인 저를 선망하는 마음에 저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들러붙는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여전히 지수에게 거리를 두고 있었죠. 그러다 제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글로벌 스파 브랜드의 전속 모델로 활동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에이전트가 체중을 5kg 더 줄이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저는 이미 170cm 초반대에 50kg으로 뼈밖에 없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해당 글로벌 브랜드 측에서 아주 마른 체형의 모델을 원한다고 했어요. 화보 촬영까지 주어진 시간은 보름밖에 없었고 단시간에 목표 체중까지 확실하게 살을 빼는 방법은 단식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보름 동안 식사는 물론이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화보 촬영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 뒤에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주기적으로 이어지는 화보 촬영에 맞춰 굶은 다음에 먹고 토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는 뭐든지 먹으면 자동적으로 토하는 거식증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잊고 있던 바나나 다이어트가 떠올랐고 살기 위해 바나나를 한 입 먹는 순간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 위장은 모든 음식을 거부하는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니 점점 식욕을 잃어갔고 저는 기운이 없어지고 걷는 것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 되더니 화보 촬영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는데 제가 거식증으로 고통받는다는 걸 안 의사는 이렇게 나가면 영양실조가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영양실조와 구토가 문제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골다공증과 무기력증으로 발전하고 결혼을 해도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의사의 말은 제게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다이어트 후유증으로 생긴 거식증이고 쉬면서 잘 먹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미 고장나버린 위장이 문제였어요. 살려면 먹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몸은 죽이나 미음조차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그때 지수가 병원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몸은 좀 어때? 많이 힘들지? 이거 양배추즙이랑 민들레환인데 좀 먹어봐. 음식을 삼키기 힘들 때 이거라도 먹으면 도움이 돼. 고마워, 억지로라도 먹어볼게. 지수는 양배추즙은 위장에 좋은 음식이고 민들레환도 기력을 회복하는데 좋다고 권했지만 저는 평소에 잘 먹던 음식이 아닌 탓에 그냥 찬장 위에 두고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한 달이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에 퇴원을 하고 돌아오자 이미 제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전속 모델은 소피가 낼름 가져가 버렸고 에이전트도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당분간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매일 바쁘게 지내다가 백수가 되자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감당하기 힘든 허탈감이 몰려왔어요. 동료들은 패션쇼 무대를 누비고 다니는데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으니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혼자 버려진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일주일 넘게 혼자 지내다가 지수를 보니 갑자기 눈물이 흘렀고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수는 저를 보며 과거 처음 프랑스에 입문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녀도 저처럼 수많은 인종차별을 당했고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 프랑스에서 모델로 생활하는 제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거식증과 식이장애 역시 지수도 고질병처럼 달고 살았었다면서요. 제 주변의 모두가 이제는 쓸모없어진 저를 버렸는데 지수만은 여전히 저를 위해 양배추즙과 민들레환, 건강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기운내 메이코. 몸만 회복하면 넌 분명히 슈퍼모델이 될 수 있어. 다시 한번 기운내서 일어서야지. 저는 지수가 권하는 음식들을 조금씩 먹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이 받지 않아서 수액과 약으로만 버텼는데 양배추즙을 먹자 거부 반응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마시고 나자 속이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걸 대번에 느낄 수 있었죠. 게다가 먹은 것이 없어 고질적인 변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민들레 환을 먹으면서 편안한 포만감과 함께 화장실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되었죠. 어때? 먹을만해? 응. 부드럽고 속도 편안하다. 지수는 검은 콩알 같은 민들레환을 꼭 챙겨 먹으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민들레환은 포곡령이라고도 부르는데 피부에도 정말 좋아. 특히 해독작용이 있어서 너처럼 한동안 약물만 투여한 환자들에게 좋으니까 잊지 말고 챙겨 먹어. 양배추즙이랑 함께 먹으면 위장에 좋고 입맛도 돌게 해줄 거야. 환을 입에 털어넣으니 특유의 쓴맛이 입안에 감돌았지만 참고 삼킨 다음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지수도 좋아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지수가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에이전시에서 마련해준 같은 모델 숙소에 살던 터라 지수는 제 방까지 큰 캐리어를 이고 지고 왔더군요. 그녀는 점심시간마다 제 전담 영양사가 되어서 철저하게 한식 위주로 식단을 짰고 영양 만점에 맛도 훌륭한 여러 가지 한식들을 차려주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된장국과 김치를 먹게 되었는데 대체로 모든 음식이 달달한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제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본 요리는 모든 음식에 설탕을 넣고 튀김 요리가 정말 유명해서 수많은 식재료들을 튀기거나 볶아서 만들거든요. 심지어 채소도 기름에 달달 볶았는데 한식은 채소와 나물이 가진 특유의 향과 맛을 살리기 위해 기름을 쓰지 않고 간단한 양념만 해서 묵혀냈어요. 그래서 신선한 맛과 식감에 더불어 열을 가하지 않아 영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로 대표되는 한국의 발효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더욱 깊어지고 원래는 없던 유산균이라는 성분들이 발효 과정에서 생겨서 영양이 높아진다는 걸 알고 정말 놀라운 발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수는 마늘이 기력 회복은 물론이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생마늘은 매워서 먹기가 거북했는데 살짝 구운 다음에 먹으니 매운 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구운 마늘을 간식처럼 챙겨 먹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은 마늘 특유의 향과 냄새가 꺼림칙했어요. 아시아계 사람들은 마늘 냄새를 못 느끼지만 다른 유럽 출신 모델들은 귀신같이 알아챌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지수는 한국에서 국제 배송으로 날아온 마늘환과 흑마늘즙을 제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지수와 같이 지내면서 한식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몸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수의 정성어린 보살핌 덕분에 저는 성공적으로 모델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끝을 알 수 없는 한식의 매력에 빠져버린 저는 나름대로 책과 온라인을 통해 자료들을 찾아보며 한식을 연구하고 직접 요리를 하게 되었죠. 제가 만든 갈비찜을 먹어본 지수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저를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은 정기검진 결과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6개월 만에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사 선생님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고 한식 덕분에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자 그분은 저의 신체 변화를 학회에 보고해도 되겠냐고 물으셨고 저는 당연히 허락했죠. 특히 선생님은 민들레환에 주목하셨어요. 저도 일본에서 어르신들이 민들레즙을 드신다고 들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민들레를 환으로 먹지는 않거든요. 선생님은 민들레가 해독작용이 있어 피부를 맑게 하고 유방의 종양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셨어요. 민들레 잎과 줄기를 꺾었을 때 나오는 하얀 우유색 진액에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민들레를 뜯으면 다른 채소들처럼 초록색 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뽀얀 액체가 흘러나오는 사진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액체를 가지고 캐나다 윈저대학교 연구진들이 직접 말기암 환자들에게 실험을 했었는데 민들레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이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이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상태라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대요. 건강한 사람들도 제철에 많이 먹어두면
암발병 위험도를 낮출 수 있으니 제게도 많이 먹으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게다가 민들레뿐만 아니라 겨우내 땅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자라난 나물들은 면역 성분을 많이 품고 있어 민들레 외에도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다양한 나물들이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간해독에도 도움을 주어서 몸매 관리를 위해 독한 약과 보조제를 많이 먹거나 심한 다이어트로 손상된 체력을 가진 모델들에게 더없이 좋은 식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도 점점 향긋한 민들레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몸매 관리는 물론이고 체력 보강에도 좋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니까요. 이걸 생으로 먹거나 즙으로 먹으면 상상도 못한 쓴맛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맛이 느껴지지 않는 환으로 먹으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죠. 지수는 한국에서는 이걸 살짝 데쳐서 고추장이나 된장에 무치거나 젓갈을 곁들여 짭짤하게 먹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수는 깔끔하게 환으로 먹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죠. 민들레가 사시사철 땅에서 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생으로 먹으면 씹을수록 달큰한 뒷맛이 올라온다면서 날씨가 풀리면 꼭 생으로 나물을 무쳐줘 보겠다고 했습니다. 쌉싸름한 맛 뒤에 숨어있는 달콤함이 있다면서 그 맛을 느껴보면 좋을 거라고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박사님의 식이요법 결과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알려준 한식 조리법대로 된장찌개를 끓여서 먹어본 뒤에 저처럼 한식 매니아가 되어버리셨고 주위의 한식이 얼마나 대단한 음식인지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게 한식 레시피를 물어보는 연락이 끝도 없이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와 문자에 지쳐버린 저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SNS를 통해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한식 조리법을 공개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러 사람에게 똑같은 대답을 하기 귀찮아서 시작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DM이 수백 건씩 오는 거예요. 패션쇼가 있는 날이면 파김치처럼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도 저를 기다리는 팔로워들을 위해 새벽까지 새로운 요리와 정보를 업데이트하게 되었죠.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한인마트를 수소문해서 필요한 식자재를 사오곤 했습니다. 얼마 후에 DM을 확인하던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모델 네스만이 제게 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는 요즘 매일 제 SNS를 방문하면서 한식 식단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만든 오이 샐러드와 도토리묵 무침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상세한 레시피와 함께 요리를 만드는 영상까지 촬영해서 올렸고 그와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건 이 일을 알게 된 린이 갑자기 제게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핫한 네스만과 인연을 쌓고 싶은데 저를 징검다리 삼고 싶었던 거죠. 저도 좀 나쁜 마음이긴 하지만 그동안 저를 무시한 린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아서 일부러 린 앞에서 네스만과 DM을 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약 올리기를 반복했어요. 몇 달을 그렇게 보냈더니 린은 제게 단단히 삐져서 이제 모델로 한물 가서 한국 요리 레시피로 인플루언서를 하며 먹고 사는 거냐며 혀를 끌끌 차더군요. 그러면서 한식이 중국 음식을 다 베낀 거라면서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해댔어요. 저는 그날부로 린을 손절하고 보란 듯이 리스만과 썸을 타고 있답니다. 모델 활동에도 전과는 다른 큰 변화가 생겼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면서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메이코 워킹이 당당하고 힘이 넘쳐. 게다가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 대단한 발전이야. 에이전트와 만나는 디자이너들은 확 달라진 제게 비결이 뭐냐고 물었고 그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한식이 저한테 두 번째 인생을 줬어요. 자신감을 되찾고 날이 갈수록 제 인기가 높아지자 자존심 강하고 콧대 높던 소피와 엘레나도 굽신거리면서 먼저 다가왔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며 괴롭혔던 걸 사과하면서 아양을 떨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면서 몸만 좋아진 게 아니라 피부가 달라졌어. 윤기가 흐르는 정도를 넘어서 광채가 비치잖아.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는 거야? 제발 비결 좀 알려줘. 마음 같아서는 얌체 같은 그녀들의 비굴한 부탁을 무시해버리고 싶었지만 지수가 저를 도와줬듯 저 역시 그녀들에게 제가 아는 걸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얘들이 림보다는 훨씬 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SNS 계정을 알려주며 팔로우를 하면 수락해주기로 약속했죠. 그날부터 저는 일정이 없는 주말이면 같이 활동하는 모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지수와 힘을 합쳐 한식으로 웰빙 식단을 차려주곤 했어요. 물론 그 명단에 리는 절대로 초대해주지 않았죠. 이제 소피와 엘레나는 걸신 들린 듯 제 음식을 먹어치워요. 특히 소피는 민들레환을 먹은 다음부터 변비가 좋아졌다면서 공동구매를 하자고 난리가 났죠. 모델들은 살이 찌는 걸 막기 위해 다이어트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변비는 달고 살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한식을 먹고 민들레환을 먹으면서 변비가 없어지고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진지하게 민들레환을 팔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일본에서는 민들레는 환 형태로는 먹지 않고 즙으로만 먹어서 환 형태로 만든 식품은 대부분 한국에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한국에서 민들레환을 사다가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런 상황을 SNS에 올렸더니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더라고요. 당장 한국의 수출을 중단하고 전량 일본인들이 사 먹어야 한다면서 댓글에 댓글이 꼬리를 물었죠. 한국에서 구입해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와도 문제가 없냐는 댓글도 폭주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구입했다가 세관에게 뺏긴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임신부인 팔로워는 제 SNS에 올라온 레시피대로 한식을 계속 먹었더니 산부인과 진료를 갔을 때 임신성 당뇨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검진 결과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녀는 놀라서 여러 곳을 통해 지표를 찾아보고 한식이 체질 개선은 물론이고 의학적인 효과가 탁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선물을 보내기도 했어요. 꾸준히 정보를 올리면서 관리한 덕분에 SNS 팔로워는 1년 만에 100만을 넘겼고 저는 한식으로 몸매를 가꾼 미녀 모델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파리 외곽에 단독주택을 계약하고 지수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채소와 야채를 직접 키울 수 있는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한식의 생명은 무엇보다 신선한 식재료인데 마트를 통해서 구입하면 아무래도 신선도가 떨어졌고 프랑스에서는 구하기 힘든 재료들이 많아서 직접 재배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저희는 뒤뜰을 작은 밭으로 개간하고 상추와 고추, 오이, 호박 등 여러 가지 채소들을 심었고 거실에서는 물이 잘 빠지는 시루에 콩나물을 키우고 있어요. 베란다에는 딸기와 방울토마토를 화분에 심어서 가꿨습니다. 다행히 뒷산에는 민들레가 많이 피어서 말려서 민들레차로 마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환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하겠지만요. 이렇게 모델 겸 푸드 인플루언서로 유명세를 타면서 방송국에서 저를 찾아와서 취재를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웰빙 식재료를 파는 회사에서는 저를 전속 모델로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하기도 했어요. 낮에는 모델로 활동하고 밤에는 농사를 지으며 한식 전도사로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한 모델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한식 전도사로 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들다가는 둘 다 놓쳐버릴 게 분명하기에 저는 과감하게 모델을 버리고 한식 인플루언서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과도한 다이어트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원래 계획은 모델을 그만두고 쉬면서 SNS 관리만 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요즘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바로 프랑스 방송국에서 한식 타이틀을 걸고 제작되는 새로운 요리 프로그램의 메인 진행자로 캐스팅되었거든요. 방송 컨셉은 요즘 넷플릭스에서도 핫한 흑백 요리사와 냉장고를 부탁해와 비슷한 것이라 그 프로그램 녹화본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촬영을 하고 있어요. 또 지수와 함께 한식 체인 식당의 광고 모델 요청도 들어왔는데 토종 한국인인 지수와 프랑스에서 모델을 하고 있는 일본계 모델인 제가 함께 한식을 홍보하면 더 많은 고객층을 타겟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어쩌면 모델보다 바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저는 한식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가꾸는 힘이 있다고 확신해요. 진정한 아름다움과 우아함은 건강한 몸에서 우러나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준 지수는 여전히 저와 같이 살면서 모델로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수의 모델 생활도 머지않아 끝나게 될 거예요. 아직 그녀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파리에 퓨전 한식당을 열자고 설득할 계획이거든요. 이제 30대가 넘어서 모델로는 나이가 많기도 하고 확실하고 안정적인 인생 이막을 준비하려 합니다. 아마 지수도 제 부탁을 거절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지수가 운영할 퓨전 한식당이 프랑스에서 K푸드 전도사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한국 음식을 중국 거라고 우기는 린 같은 애들은 우리 레스토랑에 발도 못 들이게 할 거예요. 아참, 프랑스에서 오픈하는 한식당의 이름은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지수랑 제가 열심히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메이코님이 전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특공대 윤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